그럼 이 중소기업의 한계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가 이제 왜 소재 산업을 개발을 못했냐면, 딱 이 두 개로 기사가 정리가 돼요. 대기업은 이 내부자 거래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못한 거고, 이 중소기업은, 저도 이걸 해보니까, 이게 산업이 안 좋아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 리스크예요. 제가 이 일이 있고, 무슨 중소기업 협회인가? 거기서 인터뷰한 게 나왔었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대기업이 구매를 해준다라는 명확한 확신이 있으면 여기에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런 얘기를,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들의 얘기가 틀린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잘 생각해봐요. 100만 원 있는 사람이 100만 원으로 주식하는 리스크가 크겠습니까? 1억 있는 사람이 100만 원 주식에 투자하는 리스크가 크겠습니까? 둘 다 중요한 100만 원이지만, 이 1억을 가진 사람의 100만 원이 리스크를 방어하는데 훨씬 빠르다라는 거죠. 근데 이 100만 원 가진 사람이 100만 원 가지고 주식 투자했다가 단방에 무너지면 지금까지 쌓아온 게 다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제가 뒤에 방향성을 말씀드릴 거고, 저의 생각이죠. 이 기술 혁신 리스크, 이게 정말 모두가 IT 기술자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회사 빅데이터로, 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산업이 빅데이터랑 이 화학이거든요, 화학. 이 화학, 특히 바이오. 이게 저도 좀 채용하고 싶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누가 오겠어요? 우리 회사 같은 인지도 없는 회사에? 저 문과 출신인데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우리가 다 배워야 돼요. 우리가. 그건 시간이 오래 걸려. 시간이. 제가 이거 직접 배울까도 지금 고민을 엄청 하고 있어요. 하도 제가 마음에 드는 인력이 계속 같이 가야 되는데, 네. 이 화학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런 작은 회사에서 사람 한 명이 잘못 들어와서 분위기를 흐리기 시작하면 난리 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도 우린 분위기가 딱 잘 잡혀 있는데. 이게 예전에 SBS, 이게 중소기업의 한계란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건데, SBS 스페셜에 무슨 베트남이 무슨 기회고 해서 갔다. 아니, 죄다 유튜브예요. 죄다 유튜브. 죄다 유튜버. 유튜버로 성공했다. 아니, 그게 무슨 유튜버도 대단하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산업 구조의 개편이라는 건, 그나마 거기 나왔던 분들 중에 저는 이분이 그래도 플랫폼적 사업을, 그래도 이런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서 좀 플랫폼적 사업으로 괜찮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특히 이 4차 산업혁명은 이 유시장 선점까지 3년이면 선도자가 다 선점이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막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빨리 지금 이 전 국민이 단합을 해서 선점하고 놀아야 돼요. 선점을 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막혀 있는 게 엄청 많은데, 그때 되면은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고객은 이득이 되는데 바꾸는 것도 맞지만, 생각보다 한 번 잡힌 플랫폼이라는 건 쉽게 깨지지 않아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산업 구조를 다 개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직방이라든가 토스처럼 이 정부가 투자를 해서 정말 이 모범이 되는, 특히 토스는 유니콘 기업이잖아요. 직방도 뭐 최근에 호갱 노노도 인수하고, 정말 우리가 부동산을 좋아하면 꼭 깔아야 되는 3대 어플 중 하나가 됐잖아요.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사례 많죠. 클로셜텍도 그렇고, 이번에 IPO 실패했던 데일리 호텔도 그렇고, 뭐 KNK 글로벌도 그렇고, 코린도 그렇고, 코라오, 뭐 이 K마켓도 그렇고, 하여튼 뭐 사례는 많은데, 이 내부자 거래법을 개정을 하면 더 많이 만들고 이 생태계 파이를 키우자라는 거죠. 우리가 파이를 키우면 나눠 먹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게 더 1인한테 돌아가는 게 더 많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자본주의 원리대로. 제가 이제 경험해본 이 중소기업의 큰 한계는 뭐냐면, 이제 뭐 저는 사실은 제가 사실 요즘에 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사실 회사를 잠깐 쉬기로 했어요. 이제 저는 좀 이 경제 연구를 좀 하고,
언어도 좀 공부를 하고 경제 연구를 하고 이제 뭐 돈 나가고 이런 뭐 사실상 퇴사를 잠깐 한 거죠. 뭐 제가 그 회사니까 제가 좀 편하게 할 수가 있고 좀 좋은 일이 있었어요. 이 저희가 대기업이랑 이렇게 좀 계약을 하게 되고 시행도 마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정된 구조가 가게 됐고 우리 언론에서 나오듯 저희 거래처가 여러 개가 막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갑질은 중소가 제일 많이 해요. 중소가 오히려 대기업이 가장 깔끔해요. 제가 회사를 다녀봤을 때도 그랬고 진짜 갑질은 따로 해요. 대기업은 오히려 이미지를 살피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 조심스럽고 예의가 발라요. 저도 제가 회사 다닐 때 절대 갑질하라 하지 말라고 교육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면 눈을 뜨고 기다리고 있는 기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이죠. 중견기업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갑질은 중소에서 제가 보기에는 훨씬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이렇게 좀 쉴 수가 있는 이런 환경이 됐던, 그리고 저는 이제 6개월 동안 좀 거치도 생각해보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건데, 신사업을 할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 물론 저희 회사 안정돼서 쉬는 건 아니고, 이 건강이 좀 잠을 못 자다 보니까 조금 요즘에, 뭐 빡세게 해서 그래도 이렇게 큰 플랫폼 잡아놓으니까 이제 또 여유가 조금 생긴 것 같아서 기분은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아지니까. 근데 저희가 이거를 계약을 하고 나니까 그 뒤가 되게 쉬웠어요. 왜냐면 우리 회사 명함을 가지고 어딜 가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잘났다 그래도 사기꾼 정도로밖에 안 봐요. 사기꾼. 이 한 방 해놓은 증빙이 우리의 레퍼런스가 된 거죠. 레퍼런스. 제가 여길 뚫기 위해서 진짜 엄청 공들였어요. 진짜 엄청 어마어마하게 공들였어요. 어마어마하게. 꽤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다른 데 대비.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과거와 다르게 산업의 패러다임이 너무 빠르게 흐르고 있어요. 저도 우리 듣기 좋은 말로 중소기업을 살려야 바닥이 튼튼해지고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제가 경험해본, 제가 정말 부족하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성공하지도 못했고, 저는 이분들에 비해서 진짜 발끝에 뗄만도 못한 존재지만 스타트업의 이 95%가 망하잖아요. 1년 안에. 그래도 우리는 목숨은 건졌다라는 약간의 자부심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의 생각을, 더 앞으로는 산업이 빠르게 움직일 건데 이 모두가 IT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나라 스타트업은 다 IT만 해야 됩니까? 제조도 하고 저희 같은 업체들도 있고 이래줘야죠.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가 살아남으려면 결국은 그나마 믿을 건 우리 기업이에요. 우리 기업. 외국 기업은 더 안 믿어줘요. 외국인들은. 나 한국인도 안 믿는데 저처럼 레퍼런스 없는 회사는 더 안 믿어줘요. 분명 이 95% 중에 어마어마하게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가 저는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저의 꿈이 VC인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사실은 저의 꿈이 VC인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이들이 못 버티었던 이유는 결국 매출일 거예요. 그러려면 이 시장의 파이가 전체 커져야 이 커진 대기업의 이런 시장, 여기에 튼튼한 중소와 중견이 함께 상생을 하고 스타트업이 아이디어를 보태는 구조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런 규모의 경제로 밀어붙일 수 있는 부분이 크게 뚫어주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이들이 뛰는 것보다 이들이 뛰어서 가는 게 좋은데 아마 국가는 그걸 걱정을 할 겁니다. 이들의 도덕성을 걱정을 할 거고, 지금까지 분수 효과가 없었으니까, 낙수 효과가 없었으니까 분수 효과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땐 분수 효과는 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셋이 모여서 뚫을 가능성이 이게 이렇게 뚫어놓고 따라가는 구조보다, 그리고 이들이 평생 중견 중소만 하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규모가 이들도 커지면 그의 시너지가 나는 곳에 확장을 한다고요. 스타트업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확장을 하면 이들과 협력했던 이 구조는 일부가 될 수가 있어요. 그 기업의 일부가 될 수가 있고, 이들이 그러면서 그룹의 형태를 만들어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한국 경제의 이 시장 파이가 커진다라는 거죠.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그렇기 때문에 내부자 거래법을 개정을 해서 우리가 이런 치욕을 다시 한번은 겪지 말자라는 얘기를 제안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서 한국이 다시 한번 제조업 강국으로 일어선다면, 저는 우리가 이런 지속적인 우호 관계를 해야 되지만 스마트폰 생산 0이 돼서 또 의존하는 경우가 생기지. 물론 제가 생각할 때 스마트폰 대란이 갑자기 터져도 상호 간의 대안이 너무 많아요. 스마트폰 시장은. 이게 약간 경쟁 시장화가 됐기 때문에 좀 이건 제가 불가능한 얘기를 그냥 예를 든 건데, 그래도 우리가 베트남 경제팀인데 베트남 경제에 대한 부분도 같이 짚고 들어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이 국내 생산 이 비율을 좀 지정을 하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가 일자리를 나눠야 되잖아요. 일자리를. 저는 그 진짜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탈한국화가 가속화되면 정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국내 생산 비중이 분명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기업들이 비명 지르면서 나가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힘드니까. 기업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국익을 생각한다면 국내 생산 비율을 적어도 이제는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 우리가 해외 전 생산을 의존하면 이런 규제는 어디든 맘만 먹으면 또 맞을 수 있는 상황이 온다고요. 내부자 거래법을 개정을 해주는 대신에 이런 국내 생산 비중을 지정을 하고, 이들은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몇 년 안에 해외 시장 비중, 그러니까 왜냐면 중견 중소가 해외 진출을 하기에 가장 좋은 건, 롯데가 참 그걸 잘하는데 그 누구도 롯데를 칭찬하진 않더라고요. 롯데가 이 유통망을 깔아놓으면 한국의 중소기업 제품들이 롯데의 이런 중소기업 코너를 이 정부와 함께 만들어서 이 매대에 제가 알기로 거의 무료로 홍보를 하거든요. 중소기업들 레퍼런스 쌓으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소 중에 일부 강한 중소들이 그 경험을 통해서 베트남 진출을 하고 베트남 내수 시장 확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선순환 구조를 제가 원하는 겁니다. 그런 이런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제품들 역시도 롯데 입장에선 처음에는 시험 테스트용이었지만 그 중에 정말 괜찮은 아이템들을 발굴을 해서 이 타사와 다른 경쟁력을 또 갖출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소재 산업부터 해서 MRO, SI 부분까지 이러한 부분들, 경쟁력, 글로벌 경쟁력이 중시되고 플랫포머가 될 수 있는 이런 산업들은 과감하게 내부자 거래법을 개정을 해서 이러한 조건들을 좀 달자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또 대중소 합작사 형태를 한번, 그럼 중소기업은 출자할 돈이 없으니까 이거를 왜 제가 좋다 생각을 하냐면, 사실 구직자들이 이 우리나라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달콤한 얘기 많이 들어놨는데, 아니 그쵸, 달콤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고 무슨 뭐 듣기 좋으란 얘기만 지금 해놨는데 중소기업 가겠습니까? 이들한테 선택할 수 있는 명분, 그러려면은 중소기업을 가더라도 대기업과 합작사가 되는 대기업 타이틀도 함께 가져갈 수 있다면 이들의 선택의 폭은 더 증가가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일자리가 더 창출이 되고 이 중소기업은 구직난을 저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러한 합작사 형태, 중소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보증은 이제는 정부가 같이 이제 해주는 프로그램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R&D 비용으로 쓸 수가 있다면, 저는 구조 개혁과 리스크 감소, 그리고 이러한 소재 부분에 있어서
이런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이런 단점들을 저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제가 생각하는 기대 효과는 뭐냐? 이런 제2의 알리바바와 같이 이런 회사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고 전체적인 시장 파이가 늘어나면 이 일자리가 창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파이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분명 기회를 잘 포착하는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가고 스타트업은 유니콘 기업으로 가고, 그리고 정부 역시도 기업과 이런 합작의 경험들이 누적이 되면서 다음 프로젝트를 더 약간 플렉시블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을 또 육성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스타트업 생태계가 존성이 돼서 말 그대로 이런 하나의 팀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산업크래프트, 사실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이 자동차 베트남에 진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맞는 얘기죠. 정말 맞는 얘기인데, 산업의 크러스터라는 건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 생태계를 조성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수를 받쳐줘야 해외에서 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생태계를 조성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의존율을 이제 감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얘기대로 소재. 그리고 우리가 이런 국내 제조가 육성이 되면 지금 탈원국을 맡게 되고, 이 탈원국을 맡게 된다면 우리가 말 그대로 이런 규제가 됐을 때, 그럼 너 그렇게 나온다? 그럼 빼라. 우리 거기에 철수하겠다. 그럼 우리도 을마인드가 아닌 간마인드를 갖출 수 있기 위한 준비를 그럼으로써 고질적인 구조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꼭 우리나라 경제가 더 이렇게 구조 개혁이 돼서 이게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바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